안녕하세요. 방콕 BDSTV. 오늘은 재건축 투자로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기존 아파트를 사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간 내에 재건축이 가능하고 투자 가치가 쏠쏠한 빌라나 연립택을 매입해서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중에서도 4에서 6년 내에 이러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소규모 재건축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것이고 3강까지 전부 시청하고 나시면 어느 정도 재건축에 눈을 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제1강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무엇인지, 재건축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건폐율, 용적률과 자기가 소유하고 있거나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겠고, 제2강에서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종전, 종후자산, 비례율, 감정가, 권리가를, 제3강에서는 1, 2강에서 배운 기본 지식을 활용해서 개략적이지만 부동산 투자에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비 사업을 예를 들어 숫자로 풀어보는 실전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그놈이 그분 같지요? 알아서 손해보는 게 없으니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좌측이 재개발, 우측 재건축. 눈치가 빠르신 분은 사진만 봐도 이런 게 재개발 재건축이었구나 느끼실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차이점은 기반시설이 열악, 양호, 불량 건축물 밀집,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불량, 노후 불량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니 패스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고요. 서울만 하더라도 강남에는 재개발이 거의 없겠지요. 하지만 강북에는 아직도 재개발할 곳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 노후 불량 건축물 3분의 2 이상, 기존 세대수 200세대 미만. 당연히 1만 이상, 기존 세대수 200세대 이상이면 일반 재건축이겠지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기존 세대수 단독 10세대, 공동 혼합 20세대 이상, 이것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정도 이하면 수익성이 나지 않아 재건축 자체가 어렵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 함은 연화조 20년 이상, 철근 콘크리트조 30년 이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다 아실 테고, 그러면 연화조는 무엇일까요? 아파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연립주택, 단독주택 외벽이 적벽돌로 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연화조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은 별도의 안전진단 없이 위에서 언급한 조건만 만족하면 그 즉시 지나갈 수 있어서 일반 재건축에 비하여 소요기간을 엄청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내부로 관통하는 4m 이상의 도로가 없으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하면 소규모 재건축입니다. 저는 당연히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유는 단지 내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한 번에 하는 것이 규모나 공사 금액 면으로도 훨씬 유리하고, 규모가 너무 작으면 브랜드 있는 건설업체가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로주택의 좋은 점은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서 조합원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상으로도 다양한 혜택이 많고요. 다음은 랜드북, 토지 이음,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알림이를 통해서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등을 알아보고 내가 살고 있거나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의 법적 상한 용적률과 현재 건물의 용적률을 비교해서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고 가정할 때 용적률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또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랜드북으로 접속해 보겠는데요. 네이버 조회창에 랜드북 치고 랜드북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양재동 18-12번지 일원을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이곳은 저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랜덤으로 한 곳이고 투자 가치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계략적으로 추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측 상단은 단위 변환기로 평을 제곱미터로 한 번 더 클릭하면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꿔줍니다. 여기 지적도를 바로 클릭하셔도 되고 이곳에 건물명이나 주소를 입력해도 됩니다. 양재동 18-12번지 입력하고 조회하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정비사업은 13번지가 포함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입지조건을 보겠는데요. 인근에 양재역 신분당선이 있네요. 우측 거리를 클릭해서 건물 중앙에서 역까지 거리를 클릭 해보니 500m 내로 도보로 약 10분 내에 초역세권인 것을 알 수 있고 대지면적 1110평,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물은 2동, 노후년도 33년, 세대수는 1동이 42세대, 2동 누르고 확인해보니 30세대, 13번지 12세대까지 합하면 총 84세대의 연립주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기에 최상의 조건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랜드북을 이용해서 건물의 기본 정보를 확인해 보았고 다음은 토지 이음 사이트를 통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토지 이용 계획은 바로 가기를 클릭해도 되고 네이버 창에서 토지 이음 치고 접속해도 됩니다. 토지 이음 홈페이지입니다. 우측 정보마당 용어사전으로 들어가서 조회창에 건폐율 입력한 다음 엔터 치고 아래 건폐율 클릭해 보겠습니다. 건폐율은 건물 한 층의 제일 큰 바닥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여기서는 층별로 면적이 다 같으니 60을 100으로 나눈 60%가 되겠습니다. 용적률도 알아볼까요? 다시 조회창에 용적률 치고 검색한 다음 아래 용적률 클릭. 용적률은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바닥 면적을 다 더해서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여기서는 1에서 3층 다 더한 150을 대지 면적 100으로 나눈 150%입니다. 토지 이음에서도 건물의 기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토지 이용 계획 클릭. 주소창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8-12번지 입력하고 열람해 보면 지목, 면적, 개별 공시지가, 용도지역, 용도지구까지 알아볼 수 있고요. 좌측 중간쯤 건폐율, 용적률 클릭하면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 제한, 도로 조건 등을 볼 수 있고 서울시 조례의 건폐율 60%, 용적률 200%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정보를 보겠습니다. 좌측 하단 건축물 정보 클릭. 건물명,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구조, 층수, 용도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세대수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정확한 세대수는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조회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치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좌측 상단 주택 공시가격 클릭. 우리한테 익숙한 지번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번으로 바꾸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8-12 검색하면 도곡 한신빌라 1, 2동이 나오죠. 여기서 1동 클릭하면 101에서 314까지 42세대, 2동 클릭하면 101에서 310, 30세대, 합이 72세대이고요. 13번지도 검색해보면 101에서 304, 12세대로 도곡 한신빌라와 합치면 총 84세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랜드북에서 확인해본 것과 일치하네요. 또한 세대 클릭하고 열람 누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제1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과 건축물의 중요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2강에서는 재건축에서 꼭 알아야 하는 종전, 종후자산 등을 알아보겠으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